안녕하세요. 토지를 아슬하게 분석하는 토지장의 빠지기 조영식입니다. 캔디가 매번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자기는 장사한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라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실행했던 게 결과가 잘 나오니까 매우 만족해 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할까 말까, 여기에 할까 저기에 투자를 할까 매번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인생은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길에 있는데요. 아이든 어른이든 여러분 결과가 만족이 된다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결과를 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을요 너무 아름답게만 바라보지 마시라고 오늘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후회됐던 것 중에 처음 투자할 때도 그랬고요. 저는 좀 믿는 편이라 그냥 진행했던 거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나면 제 재정에 큰 타격을 받고 요즘 같은 경우에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저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요 덤벙덤벙 살 준비부터 하지 마시고요. 좋은 땅을 사기 위해 본인의 마인드가 돼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입지도 아셔야 되고 용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입지도 좋고 용도도 좋은지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용도가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입지가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결과는 또 똑같은 걸 내겠죠. 여러분 세면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내가 도시에서 이렇게 넓혀지는 신도시 생기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세종시처럼 국책사업으로 딱 정해서 도시를 완전히 새로 플랜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시점에 여러분 지금 무릎 밑에 와 있기 때문에 투자의 타이밍은 잘 맞습니다. 자, 입지 분석 좋아요. 그런데 잘 몰라. 처음 투자해보신 분이야. 그러면 손에 안 보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용도와 도로 계획부터 보십시오. 자, 용도와 도로를 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새만금의 5년 안에 용도와 도로만 잘 봐도요 2배에서 3배까지 저희 벌써 수익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렴하게 찾기도 했죠. 그때는 알려지지 많이 않을 때니까. 지금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입지 다 좋은지 알지만 여러분들이 세세한 계획을 다 모른다라고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단계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경우에 투자의 실패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 입지, 용도와 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해도 저는 2배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발지 투자입니다, 여러분. 개발지 투자는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오를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뭐가 생기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막 서로 찾는 곳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됐다 할 경우에 또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역별로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추석 선물로 본인이 직접 앞으로 입지 분석, 용도 분석을요 전문가들께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지 못했던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요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네이버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입력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럼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거래 현황에 가보면 토지 거래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지목별로 논이냐 밭이냐 뭐 이런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용도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래별로 예를 들면 나는 100평짜리 알짜배기 땅을 사는 걸 좋아해. 또 나는 좀 저렴하고 넓은 땅을 사는 걸 좋아해. 좋습니다. 다 취향이 또 있으니까요. 나는 주거지역을 좋아해. 나는 자연녹지라든지 나는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좀 저렴한 걸 사고 싶어. 그런데요. 내가 사고 싶은 땅을 사지 마시라니까요. 상대방들이 지금 어떤 땅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땅들이 개발이 됐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백날 좋아해봐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그걸 반대로 간다면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데이터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부안은 지금 개발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개발이 되려고 하는 내용이고, 세종에 맞춰서 제가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제가 용도별로 이제 이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해하시기 쉽게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에 용도 지역별로 2014년 12월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간까지 검색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는 필지수로 조회를 했고요. 2014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왜 세종으로 선정을 했냐면 국책사업이었고 2020년도에 최고의 땅값을 전국에서 찍은 게 세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들을 샀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2014년도에 여러분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좀 그냥 불러드릴게요. 용도지역 합계가 2,951건수, 그리고 여기 쭉 보면 4,317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수가 계속 그 정도 선에서 가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 도시지역은요, 총 2,951건 중에 2,474건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을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겠죠. 관리지역이니까요. 344건입니다. 쉽게 거래된 것 중에 확인을 하자면 총 건수 중에 거의 80%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약 제가 볼 때는 10% 정도, 13, 4% 정도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300건대 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변동이 없냐는 걸 보면서 2016년도에 한번 숫자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4,000건수 들어가 있고요. 3,530건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도시지역에 투자되는 부분 중에 주거지역을 보니까 3,340, 3,000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80% 이상이 다 주거지역, 도시지역에 지금 투자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관리지역은 또 296건, 206건. 이런 식으로 차이가 거의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에 약 10배 정도 거래되는 건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르면 정말 좋은 땅의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저렴한 것들도 상승할 수 있죠. 당연히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내가 어떤 땅이 정말 돈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값을 가지고 가는 이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2020년도 땅값을 한번 보자고요. 세종이 최고의 땅값을 전국에서 찍을 때 2,597건, 그리고 여기 보면 만건을 또 거래한 부분이 있네요. 그 중에서 도시지역의 상업지와 지금 주거지역 포함해서 9,200건을, 이 만건 중에 9,200건은 주거지역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과 용도 뭐 미지정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합해도 10%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갔을 좋은 땅을 사실 분들은 여기서 분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도에 세종의 땅값이 차이가 날 때, 최근에 2021년도는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이 너무 돼서 투자할 만한 곳이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가면은 총 건수를 보니까 2,400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거지역에 투자하는 게 1,300건. 그러니까 약 한 60% 정도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지역과 용도 미지정, 그러니까 용도조차 안 정해져 있는 곳을 세종에 이제 땅이다 보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농림지역 이런 데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새만금을 바라본다?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제가 부안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서 봐드릴게요. 지역을 선택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상세 지역을 선택하는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지금 세종만 놓고 봤는데 여기에 우리 전북에 부안을 하나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세종과 부안을 봤을 때 부안의 거래 건수는 아직 당연히 많이 없죠. 세종에 비해서는. 자, 600건수 들어갈 때 주거지역에 약 50% 정도 투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거기에 주거지의 약 반절 정도 비율로 지금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또 이제 이거를 지도를 보고 설명을 또 다음 편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쭉 여러분들이 부안에 이제 또 건수를 용도적 하나 더 볼까요?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용도가 총 8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여기에 도시지역에 투자되는 주거지에 383건, 그리고 여기에 관리지역에 투자되는 게 248건. 약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율이 40% 정도가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한 50%는 주거지, 40%는 지금 관리지역 쪽으로,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지금 그냥 사는 거죠. 자,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아, 다른 곳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주거지의 투자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거지 투자는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고 팔기에 좋은 땅들이 이미 도시를 개발하라고 돼 있었던 땅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 투자가 됐던 거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지금 예를 들면 핫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 지역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딱 주거지와 이런 관리 지역과 이런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제가 여기서 오늘 지금 다 할 수 없지만 일단 오늘 이 내용만 아셔도 기본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10% 안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땅들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도로를 보는 건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입지 분석, 용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보면 처음에는 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심심하면 계속 들어가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 모르지만 내일 들어가서 보고 또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면요, 통계의 숫자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입니다. 자, 토지쟁이 빨시기는요, 오늘 세종시에 거래되는 건수, 용도별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좀 가지고 투자를 참고해 보시라고 함께 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또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쟁이 빨시기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